파일로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 좀 정리된 걸로 보고 싶으시잖아요. 공지사항에다가 안녕하세요. 책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이 책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사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지난번 영상을 불과 며칠 전에 올렸죠. 그때 1, 2학년들이 어떻게 겨울방학 동안에 글쓰기 그리고 독서를 할 것인가 뭐 이런 내용을 올렸었는데요. 굉장히 반응을 잘 해주셔가지고 또 감사한 마음에 빠르게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. 이번에는요, 그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3, 4학년, 5, 6학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 질문을 하면 좋을까? 질문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가겠습니다. 우리가 참 질문을 하기가 힘들어요. 네. 질문 잘 하시나요? 그나마 요즘에는 제가 북토크 한다거나 아니면 특강을 열어봤을 때, 사람들이 생각보다 좀 날카롭게 질문을 잘 하시네? 아니면 서슴없이 편안하게 질문을 하시네. 조금씩 이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걸 느끼기는 합니다. 그런데 불과 2010년도에요. 네, 2010년도에 있었던 사건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2010년도니까 벌써 13년 전 이야기입니다. 그때 G20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기아나 빈곤 혹은 경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 G20이 서울에서 열렸어요. 오바마 대통령이 와서 이렇게 멋지게 행사를 잘 꾸려준 우리 한국, 개최국 한국에 너무 감사하면서 우리 한국 기자단들한테 내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. 다 부러워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 기자단들이 무슨 질문을 할까 기다리는데 엄청난 정적이 흐르면서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은 겁니다. 그때 동양인이 손을 딱 들어요. 아시아인이. 이제 드디어 질문을 하나 보다 했는데 중국인이었어요. 그러면서 한국이 질문을 하고 있지 않아서 혹시 중국인 저희가 대신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? 이렇게 분위기가 되게 어쩔 줄 몰라 하고 오바마 대통령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조금만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드릴까요? 했는데도 결국은 한국 기자단들이 아무도 질문을 하지 못하고 기회는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. 그러면서 제 기억에 그때쯤에 제가 첫 발령 나고 이제 그 일이 있었으니까요. 갑자기 하부르타, 약간 이런 질문의 중요성, 이런 것들이 EBS 다큐멘터리에도 다 다뤄지기 시작하면서 막 약간 붐이 막 일었어요. 그때 생각을 하기로 왜 우리나라는 질문을 못할까? 사실 저만 해도 왜 질문을 못할까 이게 의문이었는데요. 생각해보면 너무나 좀 당연한 일이기도 했던 게 우리는 질문을 하면 나 너무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? 아니면 그냥 다들 빨리 마무리하고 끝내고 싶은데 내가 괜히 민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? 뭔가 질문을 한다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 많은 거죠. 그래서 질문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질문과 대답, 이 문답으로 계속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교육 방식으로 지금 엄청나게 오랫동안 그 교육을 계속 이어왔고 그 덕분에 세계에서 리더로서 활약을 하고 있다.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. 그렇다면 어떻게 질문을 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뭔가를 잘하려면 그만큼 많이 해봐야 되고 훈련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. 실제로 실리콘밸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는요, 물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첫 번째 시간에 질문에 대해서 배운다고 해요. 어떻게 질문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요. 예를 들면 질문에는 얇은 질문이 있고 두꺼운 질문이 있단다 라고 하면서 텍스트를 하나 같이 읽어요. 짧은 책을 읽고 그리고 나서 이 책 안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그런 사실을 확인하는 질문을 선생님이 예를 들어주고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해요. 우리는 보통 사실을 확인하는 거를 선생님이 질문을 만들어서 물어보잖아요. 여기서 이 친구가 뭘 먹었니? 무슨 말을 했니? 이게 아니고 이 질문을 학생들한테 만들어 보게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거는 얇은 질문이야. 왜냐하면 책 속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잖아. 이렇게 말을 해주고요. 그리고 책 속에서 이제 정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이 있죠. 교훈은 뭘까? 이 책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? 너라면 네가 이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? 뭔가 정답이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. 이런 류의 질문을 우리는 두꺼운 질문이라고 한단다 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. 그러면서 두꺼운 질문도 한번 만들어 볼까? 이렇게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첫 시간에 얇은 질문과 두꺼운 질문에 대해서 배우고 또 직접 만들어 보고
그리고 나서 프로젝트 보고서까지 쓰고 이런 수업을 하더라고요. 놀랍죠?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가정에서, 학교에서 책을 읽으면서 읽고 나서 답을 찾아라가 아니라 읽고 나서 같이 질문을 만들어 보는 활동이 꽤 유의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1, 2학년 책 소개를 제가 했잖아요. 그 책을 읽고 나면 정답을 찾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 뭐 교훈을 막 심어주려고 애쓰기보다는 같이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죠. 아이하고.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제가 너의 특별한 점이라는 책을 이제 가지고 왔어요. 너의 특별한 점, 애정하는 내 책입니다.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. 아이가 목에 큰 점이 하나가 있는데 친구들이 막 놀려요. 그래서 굉장히 속상한 거죠. 그때 엄마가 아이에게 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. 어떤 사람은 우주가 이 작은 점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렇게 말해. 이러면서 점에 대해서 하나씩 말해줘요. 점과 점을 막 이렇게 연결하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이 선은 점이 연결돼서 만들어진 거야.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알고 보면 우리 모두 점덩어리야. 이런 말도 해줍니다. 특히나 이 특별한 곳에 있는 점에는 꿈씨가 살고 있어서 나를 아주 어린아이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도와줘. 그 꿈으로 향하게 도와줘.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거예요. 아름다운 그림책을 가지고 한번 독서 전, 중, 후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그냥 질문 만들어봐 이게 아니고요. 한동안은 선생님이나 어머니, 아버지께서 이렇게 책을 읽고 나서 혹은 책을 읽기 전에 질문을 만들 수가 있어 이러면서 질문의 예시를 좀 보여주세요. 그냥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시면 되겠죠. 그러면은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는 어떤 새로운 책을 가지고서 엄마 이 표지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?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날이 올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같이 한번 해볼게요. 먼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책의 표지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. 책을 읽기 전에 꼭 그림책이 아니더라도요. 이건 조금 더 글밥이 있지만 그래도 1, 2학년 저학년이 읽기 좋은 비룡소에서 난 책 읽기가 좋아 시리즈고요. 제4회 비룡소 문학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. 네, 두근두근 걱정대장이라는 책이고요. 네, 이렇게 표지에는 어쨌든 그림이 있잖아요. 사파가 있는데 또는 글이 있는데 이런 거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. 혹시 너 요즘에 걱정 있어? 나 걱정 없는데? 그래, 그러면은 너는 무슨 대장이야? 놀기 대장이야? 먹기 대장이야?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? 자, 이렇게 이 표지를 보면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분명히 있어요. 너의 특별한 점을 보고서는 누구에게나 특별한 점이 있어요. 클 수도 작을 수도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지만 특별한 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. 자, 여기서 이제 이 특별한 점이라는 게 꼭 목에 있는 점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무언가일 수도 있잖아요. 특별한 재능이라던가 뭔가. 이런 거에 대해서 소리가 똑같은데 뜻이 다른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 나눌 수 있겠죠. 예를 들면 배가 먹는 배도 있고 타는 배도 있고 우리 몸에 있는 배도 있는데 이런 거 한번 찾아볼까? 네, 이렇게 말놀이로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. 자, 참 다양한 걸 할 수 있죠. 책 표지 하나 가지고. 자, 그리고 어떤 책 표지는요, 앞면과 뒷면 이렇게 펼쳤을 때 뭔가 이렇게 그림이 이어질 때도 있어요. 또 한 장만 딱 넘겼는데도 어떤 내용일까가 이렇게 그려지게 또는 뒤에서 한 장 넘겼는데도 이렇게 그림이 있죠. 이런 것들도 한번 유심히 책으로 바로 이제 들어가지 마시고 조금 유심히 한번 봐주시고요. 또 아이가 어느 정도 그림책을 좀 많이 읽었다고 하면 이 그림책 어디서 봤는데 이거 그때 무슨 책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두근두근 편의점 김영진 작가님 네, 그 책 이후에 오싹오싹 편의점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그걸 보고 처음에는 그 오싹오싹 그 괴물들을 보거나 아닌가 했는데 아이 얼굴을 보니까 똑같은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작가를 한 번 더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 놓치지 마시고 그래 그 김영신 작가 그림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. 어떤 점이 특별한 것 같아? 뭔가 얼굴이 동글동글해요. 뭐 이런 것들 또 얘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자, 정말 얘기 나눌 게 많아요. 책 표지 사파와 거기 적혀 있는 글 하나 가지고도요. 저는 하브루타 독서 모임을 하잖아요. 거기 보면 진짜 여기 이렇게 바코드 위에 이런 데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또 그런 글들이 조그맣게 적혀 있어요. 그건 그냥 사실 책하고는 정말 무관한 건데도 아이들은 그런 것도 깨알같이 적혀 있는 거 이게 무슨 뜻이에요? 하면서 찾아내요.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훈련이거든요. 이걸 자세히 보는 훈련을 했던 친구들이라면 그런 것까지도 막 찾아낼 수 있는데 그럼 그냥 대충 이렇게 봤다면
당연히 거기를 볼 생각조차 안 하는 거죠. 읽기 전에 나눌 수 있는 질문 조금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. 읽기 전에는 이제 책 표지를 보면서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이 떠올랐니? 여기에 어떤 글이 적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?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니? 혹은 이 작가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니? 이 작가의 다른 책을 읽어본 적이 있니? 혹은 이 제목과 혹은 그림을 보고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상상해 볼까? 이런 질문도 좋겠죠? 자, 그리고 나면 이제 책을 펼쳐서 읽는 거죠. 어떤 아이들은 책 중간중간에 질문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그럼 일단 그냥 같이 쭉 읽으세요. 한번 쭉 읽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하면 되죠. 네, 꼭 중간중간에 질문할 필요는 없습니다. 대신에 뭘 질문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건 괜찮아요. 아이하고도 우리 조용히 이제 만약에 묵독을 하고 싶다 그런 날도 있더라고요. 첫째 보니까 조용히 읽고 싶다 그러면 조용히 읽을 때 혹시나 뭔가 좀 인상적이었던 데가 있으면 우리 여기 포스트잇 붙여보자. 이런 인덱스도 좋고요. 붙여보자, 접어보자. 이런 정도는 괜찮겠습니다. 또는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동그라미 해보자. 네, 이 정도로 해서 책을 읽는 거죠. 다 읽고 나면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. 육하 원칙에 따라서 누가 뭘 했어? 언제? 어디서 일어난 일이야? 어떻게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했어? 이런 것들이죠. 그래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. 얇은 질문이죠. 여기 텍스트, 이 책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그런 질문들을 해주는 거. 네. 그리고 나면 그걸 이제 뛰어넘는 두꺼운 질문들도 할 수 있겠죠. 네가 만약에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? 이런 것들. 혹은 여기 엄마가 왜 꿈씨라고 했을까? 숨은 의미들을 한번 파악해 보는 것도 네, 좋겠죠. 이제 책을 다 읽었어요. 그러고 나면 질문도 다 해봤고 이제 책을 덮고 나면 끝! 이게 아니고 우리의 지금 이 인생, 삶 이것과 연결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여기서 좋았던 점이 있다면 실천해 보는 것. 이 책의 별점은 어때? 별점 같은 것도 아이들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3점인 것 같아요. 너무너무 이건 너무 재밌었어. 또 읽고 싶어. 5점이에요. 이렇게. 네, 이렇게 그 이유도 같이 얘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. 또는 이 책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한다면 누구에게 왜 하고 싶어? 혹은 여기서 알게 된 내용 혹시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? 그 친구에게 한번 알려줘 볼까? 편지를 써본다거나 가서 직접 말을 할 수도 있겠죠. 네, 이렇게 책이 내 인생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 연결감을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고 덮어버리면 아이나 어른이나 기억에 남는 것도 없고 크게 뭔가 인생이 변하지 않으면 아유 책 읽어서 뭐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. 그래서 이 책이 곧 인생이고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걸 알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요. 그런데 저는 질문이 참 잘 생각이 안 나요.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. 방금 제가 한 그 질문들을 어디 책장에다가 전중후 해가지고 쭉 이렇게 써두셔도 되고요. 그래도 정말 좀 쉽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냥 정말 제일 좋은 질문 하나 알려드릴게요. 책을 읽고 나서 딱 하나만 물어보세요. 맞다오 셰프. 이게 무슨 말이에요? 맞다오 셰프. 유대인 학교에서 초등학교 선생님 혹은 친구들 사이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말이에요. 맞다오 셰프. 네 생각은 뭐야?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? 이것만 한번 물어봐 주세요. 이런 책을 읽었는데 네 생각은 어때? 아이가 생각을 잘 말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먼저 말씀해 주세요. 엄마 생각은 이래. 선생님 생각은 이런데 네 생각은 어때? 네, 이 질문 하나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너무 이게 질문이라는 게 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, 지금. 더 재미있게,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통한다는 생각, 사람 대 사람으로서 정말로 그 생각을 들어보면 기발할 때도 있고 가끔은 아이한테서 배울 때도 있어요. 그런 생각을 했구나. 뿅! 갑자기 장소가 바뀌었네요. 아까 밥 되는 소리가 막 나고 그래가지고 네 잠깐 멈췄다가 다시 하려고 하니까 이해 부탁드립니다. 자, 오늘 다시 했던 거 정리해보면요. 독서 전, 중, 후 이렇게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.
혹시 이거 좀 정리된 파일로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, 좀 정리된 걸로 보고 싶으시잖아요.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본문에 보시면 함께성장연구소라는 오픈 톡방이 있습니다. 제가 거기에 다양한 강의 그리고 자료들을 올려놓습니다. 거기 공지사항에다가 제가 이걸 노션으로 정리한 게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즐거운 독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